제가 조직을 운영을 해보고 또는 뭐 인터뷰도 많이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이 보스가 성과를 거의 다 좌우해요. 제가 보기에 한 60-70% 조금 더 가면 70-80% 좌우할지도 모르겠어요. 보스가 결정이 되면 뒤에는 다 사실은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하게 되니까 보스가 미치는 비중이 너무 큰데 문제는 보스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별로 못 느끼고 이제 보스 자리에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보스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알고 보스가 됐으면 좋겠다. 또는 임명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차원입니다. 보스가 되기 전에 또는 승진하기 전에 자기 상사에 대해 가졌던 느낌들이 있어요. 내가 상사가 되면 저렇게 하고 싶다. 에이, 내가 상사라면 저렇게는 안 한다. 내가 상사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순식간에 그 보스가 되고 나서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딱 그 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가, 내가 부하 직원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가 부하 직원이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옳았을까라는 것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보스가 된다는 것에 앞에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조직의 성과를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스는 명확하게 자기한테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조직이 부여한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을 달성해야 되고 그게 1차 과제일 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기가 혼자 달성하는 게 아닐 테니까 조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 과제가 있죠. 어쨌든 조직의 성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보스입니다. 유능한 선수이자 그것은 또한 아주 탁월한 감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마라도나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선수로서는 위대했지만 감독으로서는 참 무결했던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히데이크는 아주 보잘것없는, 어쩌면 축구 선수로서는 무명에 가까운 그런 축구 선수였는데 감독으로서는 대단히 뛰어난 감독이 되죠. 왜 이 세 명의 행동가 이렇게 다른가?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원일 때는 굉장히 뛰어나던 사람이, 이 사람이 간부가 되고 임원이 되고 보스가 되는 순간에 직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저 사람 왜 저래? 저 부장님 왜 저러시나? 저 과장은 왜 저러신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원이 어느 순간에 아주 무능한 보스고 손가락질을 받는 보스가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원일 때 참 평범한 사원이었는데 간부가 되니까 굉장한 변화를 일으켜서 직원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간부가 되고 뛰어난 보스, 탁월한 보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CEO로 올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퍼거슨처럼 아주 사원일 때부터 굉장히 유능한 사원이었다가 유능한 간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가끔씩 보면 저 사람이 전설적인 사원이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 있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임원들 또는 제가 해상통 회사로 갔을 때 또는 신문사 사장으로 있을 때에 저 친구 굉장히 뛰어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만나본 당시 상황으로서는 저 사람이 뛰어난 직원이었다고는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는,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게 있었어요. 이 세 명의 스타일은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의 김 부장님, 이 과장님, 강 상무님,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둬보시면 저분들은 어떻게 선수 시절을, 사원 시절을 거쳐서 이번에 왔을까?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분은 저수제 중에서 감독으로서 평가를 받았던 분은 자기가 보스가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퍼거슨도 처음부터 굉장히 유능한 팀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퍼거슨이 간 팀은 전문 골키퍼도 없는 팀이었다고. 처음에 간 팀.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가자마자 넉 달 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강팀이라는 소리를 듣기에 만들고, 그 성공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팀을 이적합니다. 다음 팀을 이적해서 그 다음 팀에서는 뭘 만드냐면 2부 리그의 우승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1부 리그로 넘어가죠. 스코틀랜드의 1부 리그 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스가 되겠다는 생각이 명확하게 있고, 그걸 가지고 구현을 합니다. 왜 보스냐라고 하면, 제가 체감한 것은, 저 통계조사가 나온 건 없지만, 제가 체감한 것은 조직 성과의 절반 이상 보스의 몫일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더 과장된 말씀드리면 60%, 70%가 보스가 성과를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이 책에도 제가 그러저러한 사례들을 써놨는데, 저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의 헤드가 결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자리라서 헤드가 결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헤드가 결정이 되면 이미 절반 이상은 사업이 진행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요. 모든 걸 보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보스, 적임자, 유능한 보스를 찾으면 조직은 그 조직이 원하는 성과의 절반은 이미 달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보스가 좋아지면 그 사람 팀을 꾸리고 계획을 세우고 기술과 자금을 끌어모으고 조직원들을 동기부여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만큼 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보스들이 있습니다. 아마 보스들에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스라는 게 어떤 거예요? 보스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서구사회에서 보스는 그냥 직장 상사입니다. 직장 상사.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장 상사예요. 내 상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스라는 개념은 아주 많이 쓰는 그런 개념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그게 무슨 대단히 권위적이고 대단히 무슨 권한을 갖고 꼰대 갖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스는 일상적인 그냥 개념이에요. 내 상사라는 개념. 그런데 그 많은 그렇게 중요한 보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보스가 됩니다. 회사가 승진해서 과장으로 임명하면 과에 갑자기 장이 됩니다. 자기 마음의 준비도 없고 보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보스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보스가 됩니다. 갑자기 보스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조직 구성원들은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허우적대다가 결국은 구성원들과 굉장히 많은 서로 간의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은 조직한테 부여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심하면 조직원들이 떠나고, 심하면 조직이 풍비박산입니다. 준비 없는 보스. 보스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임명하면 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임명하면 장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임명하면 임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임원이 될 수는 있겠죠. 임명하면 되니까. 그러나
아무런 훈련도 준비도 연습도 마음가짐도 없는 상태에서 보스가 된다면 그 보스가 끌고 가야 될, 그 보스가 가져가야 될 성과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과를 만들려면 어떡하겠어요? 그 조직의 비전을, 구성원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 참여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야 되거든요. 근데 준비도 없죠. 비전도 없고,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보스가 됐으니까 비전이 없죠. 비전이 없고 조직 구성원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죠. 또 더더구나 뭐가 됩니까? 자기에 대한 신뢰가, 구성원들이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어떻게, 성과를 내야 되니까 어떻게 끌고 가느냐? 권위보다는 권한과 권력으로 구성원들을 끌고 가게 되고, 자발적 참여보다는 조직적 강제로 구성원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하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스는 꼰대야. 보스는 조폭이야. 보스는 권위적이고, 보스는 되게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업무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하 직원들의 업무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는 무능한 상사고, 두 번째는 쓸데없는 일이고, 세 번째는 불공정한 평가와 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가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방해하는 건다고 보는데, 그 핵심은 무능한 보스에 있습니다. 무능한 보스가 쓸데없는 일을 시키고, 무능한 보스가 불공정한 평가 보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그러면 몰입도를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다니는 직장은 자기가 성취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성장감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자율적으로 일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 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해서 보스가 자기 부하 직원을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내가 성취하고 있구나, 내 결과를 얻고 있구나, 두 번째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또 세 번째로 내가 굉장히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의미가 있구나, 내 보스가 나에게 이런 느낌을 주고 있다면 나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직장을 다니고 있을 거라는 거죠. 만족스럽게 일을 할 수 있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CEO를 했던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적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부끄럽고 등에 땀이 차더라고요. 창피해서. 제가 지금 그동안 돌아봤던 직장 생활했던 것이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분이 얘기를 하는 게 이 네 가지였어요. 하나는 자기가 한국 기업에 와보니까 한국 기업에는 어젠다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에 가면, 누가 글로벌 기업에 입사하면 회사가 설정한 어젠다, 대주주와 CEO가 추구한 목표를 최대한 수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수행하려는 것이 임원들이다, 보스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보스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각자 와서 회사가 뭐를, 어떤 목표를 세우는 관계없이 자기 가치, 자기 어젠다를 만들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 한 목표를 봐도, 한 목표를 보고 전 직원이 봐도 들뚱말뚱한데, 한 회사 안에 수없이 많은 작은 회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한국 기업의 보스들은 각자 어젠다를 추구하느냐? 자기는 그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이분이 하는 얘기는, 자기가 한번 들어오자마자 이제 회의를 소집했다면, 임원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임원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의 또 모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다시 회의를 수립했답니다. 수립해서 제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를 안 하셔도 좋으니 일주일 안 동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일주일 내도 이견이 없으시면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없고 일주일 동안 또 아무 얘기도 없더래요. 그래서 시행했더라고요. 그랬더니 회사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제도를 어떻게 시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회사가 그냥 벌집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니 내가 당신들한테 3번, 4번을 고지하고 이렇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아무 소리 안 듣니 왜 뒤에 와서 그러느냐. 이게 한국인들의 한국 보수들의 의사결정과 이행 방식이냐.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때 반대를 안 하고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한국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찬성하는 게 아니고 얘기를 안 하면 반대하는 거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표명한 거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얘기는 성과에 관한 얘기인데 자기가 이제 일요일날 주말에 곰곰이 생각하고 이제 일요일날 직원들한테 그 임원들한테 이제 메일을 보낸답니다. 당신 사업본부에는 상무님 사업본부는 이러이러한 일을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고 우리 뭐 글로벌 사업본부는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 저기 뭐 아주본부는 뭘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쭉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녁에 메일을 보내면 월요일 아침에 이제 임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딱 메일을 열어보면 뭐뭐뭐 할 일이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우리 사장님 골프를 보내든가 우리 사장님 좀 저기 여행을 어디로 보내드리든가 하지 우리 사장님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농담으로 아니 사장님 좀 저기 어디야 태국 티켓 좀 끌어드려 뭐 이렇게 농으로 얘기하는데 불만스럽게 얘기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에서 한 단계 승진을 하면 자기한테 부여된 성과는 서너 배 정도가 양이 많아진다. 성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 큰 느낌이 든대. 와, 내가 이걸 달성했나? 승진하면서 보스가 되면서 순식간에 즐거움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와, 내가 이걸 달성했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독히 그런 게 아니고 글로벌 기업에서 보스가 되면 정말 성과 때문에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국 기업의 임원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성과에 대해서 얼마를 주든지 큰 관심이 없고 주어도 달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외국 기업에서는 달성 안 하고 두세 번 달성 안 하면 짐 싸들고 집에 가야 되는데 한국 기업에서는 달성 못해도 집에 안 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한 소리가 이 사람은 자기한테 맨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외국계에 있는 한국인인데요. 미국 신입학교 한국인들 뭐 학교도 다 외국에서 다 나오고 근데 자기한테 와서 사장님 누구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누구를 소개시켜 주세요. 자꾸 와서 물어보는데 누구 좀 소개시켜 누구 아세요? 물어보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일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소개도 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짜증이 나서 역정이 나서 한번 얘기를 했대요. 아니 나는 외국에서 컸고 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당신들은 한국에서 컸고 한국 사람이다. 한국적 기반을 갖고 있고 더더구나 이번들 대부분 명문 나온 사람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냐. 자기네들은 그래서 한 번은 이 자기 판공비가 있는데 판공비를 다 갖다 조사를 해봤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절반 가까이가 자기네끼리 밥 먹고 자기네끼리 술 먹고 자기네끼리 뭘 하는 것을 결제한 거예요. 자기는 외국 기업에서는 자기 직원들끼리 뭘 한 거는 비용 처리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걷어다가
쌓아놨대. 다 회사에 쌓아놓고 누구든지 가서 쓸 사람 써라. 대활동에 필요한 사람 써라. 단 대활동에 필요한 사람 써라. 라고 얘기를 해서 쌓아놨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외국에서는 점심이든 저녁이든 회식을 1년에 한 서너 번 하면 그만인 거고 대부분은 점심 때도 고객 만난다고 저녁도 고객을 만난다. 안 해서 안 만난다. 근데 한국에 있는 보스는 매일 자기네끼리 만나서 밥 먹고 자기네끼리 술 먹고 자기네끼리 골프하고 그런다. 이래가지고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겠느냐? 왜 이렇게 안으로만 두냐? 라고 이제 이분이 문제제기합니다. 이 한국 기업만이 한국 기업의 보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 이것이 자기가 볼 때는 나름의 의미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저생산성의 문제 요인이다 라고 지적을 들었습니다. 핵심 골자는 우리가 기업을 성장하고 발전하고 조직이 원하는 성과를 내고 또는 조직이 우리한테 보여야 하는 성과를 내려면 그 성과의 절반 이상은 보스가 결정하고 있다. 그 유능한 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조직을 성장 발전시키는 길이고 그런 보스를 키워내는 것이 아까 얘기한 GE 같은 기업이 투자를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보스가 안정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겁니다. 보스는 그냥 하늘에서 리더십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내가 명상을 통해서 어떤 각성을 해서 그다음부터 내가 어떤 보스에 관한 리더십에 관한 것을 받아내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스는 훈련되고 연습되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업에서의 보스 또는 여러분 자체가 아마 보스이실 텐데 이 보스를 키워내는 것이 아까 뭐 초기에 우리 육동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리더십 통한 어떤 진보, 인재를 통한 진보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기업의 진보나 조직의 진보는 보스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아까 얘기한 그 3명의 축구 감독 중에서 준비하고 훈련돼서 탁월한 감독이 되는 그런 것처럼 유능한 보스로 성장하시고 또는 유능한 현재 위치에서 유능한 보스로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